오늘은 미국의 인종 갈등과 총기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제 정세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 이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통계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위스콘신의 케노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로, 일리노이주하고 위스콘신의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멀지 않고, 이 케노샤가 아주 평화로운 작은 도시였는데 제가 시카고 살 때 여기 10월 달이면 연어를 잡으러 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러닝만 입고 있는 저 흑인 20대 흑인이 자동차를 향해서 가고 있고, 등 뒤에서 경찰이 7발을 쏴서 저 흑인이 지금 하반신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항의 시위를 하는데, 항의 시위만 하면 괜찮은데 미국은 툭 하면 이게 이제 약탈로 가고 방화로 가고 폭력 시위로 꼭 변화해서 막 이렇게 자산을 불태우니까, 또 여기는 백인들이 일종의 거대한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시위자들을 쏴서 죽이는 이런 폭력의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뉴스에 초점이 되고, 이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인종 갈등에 의한 또는 경찰의 폭력성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당의 대선 후보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하던 사람들이 방화를 하고 약탈했던 현장에 가서 법치의 중요성, 재산을 보호하겠다 이러는 로앤오더라고 그러죠.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고, 반면에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회에 가서 흑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경찰의 권력 남용과 같은 폭력을 줄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경찰의 폭력이나 백인 우월자들의 폭력이나 총기 사용에는 침묵하고 무질서와 흑인의 약탈과 폭력만을 비난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반대로 흑인 시위자들의 폭력과 약탈에는 침묵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과 인종차별만은 강조해서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인종 갈등과 폭력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나 정치인들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월별 총기 구매량입니다. 어느 정도의 구매량이냐면요, 미국에서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면 총기 구매가 확 늘어나거나, 또는 어떤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규제되기 직전에 사느라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건들은 1912년하고 1915년에 대량 그 총기 사건이 있어서 많은 명이 죽었을 때, 매스 슈팅이라 하죠.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로 총기를 많이 사는데, 지금 2020년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면서 총기 구매량이 역대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정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총기가 일어나고 있느냐 해서 계절적으로 조정한 거로 보면 2020년 3월에 190만 정의 총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인구 100명당 120.5명의 이거는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시민이 갖고 있는 총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의 1.2배 정도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예멘이고 몬테그로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아이슬란드도 한 100명 중에 38명이 가지고 있고요. 북구 유럽이 의외로 많습니다. 핀란드도 30개 정도 있고, 카나다도 한 35정 정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999년에 28,800명에서 2017년에 39,700명으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로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의 인구가 2억 7천만에서 3억 3천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총은 3억 9,300만 개의 총이 미국에서 서큘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보다 1.2배 정도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청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죽는데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우회가 총에 의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최근에 한 2만 5천 명이고,
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살해당하는 것보다 자기 총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들이 6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60%, 그 다음에 살해가 37%고 3%는 우발적인 사고로 자기가 총기를 잘못 만지거나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대 살해 건수는 하향하고 있고 자살은 옆에 쭉 있다가 최근에 좀 더 장기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폭력이 늘어난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총기 사고가 바로 살인과 관계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보시면 이 그래프가 나라별인데요. 이 빨간 거가 인구당 몇 퍼센트가 총기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스위스인데 가운데 파란 선이 사실은 나라별로 총기에 의한 살해 사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온두라스라든지 이 중남미 또는 그 유럽에서도 에스토니아 같은 게 상당히 작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총기에 의한 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련의 마피아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아직 동구 유럽에 그 유산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쭉 보면 잘 사는 나라만 띄워봤을 때하고 이제 저 못 사는 나라까지 다 해서 봤을 때 다르긴 하지만 총기 소유 건수하고 살인 사건이 그렇게 연관관계가 강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총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하고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범죄는 아주 낮거든요. 반면에 총기는 멕시코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총기를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범죄는 멕시코 범죄는 미국보다 높아서 사회폭력이나 살인사건은 총기 소유하고를 넘어는 다양한 존재의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총기가 56% 늘어나는 반면에 총기에 관련된 1인당 살인사건은 49%가 줄어들어서 총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살해사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보시면 청색선이 승인받고 팔리는 총이고요. 그런데 녹색이 총기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총기가 줄어들어도 살인사건은 줄지 않아서 이 총기하고 이 관계를 바로 연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1997년 중간에 아예 불법화한 적이 있거든요. 불법화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살인사건이나 폭력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를 스스로 쏴 죽이거나 가족을 쏴 죽일 확률이 남을 쏴 죽일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배우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총에 맞을 죽을 확률이 5배가 더 높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동거남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다가도 총이 있으면 자기를 화를 못 이겨서 자기를 죽거나 가족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자살 또는 가족이한테 많이 죽지. 우리는 이 뭐 갱 영화를 봐서 갱들이 막 남을 많이 쏴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가족, 남자친구, 뭐 동거하는 가족들한테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총기 관련된 사망 사건은 우리하고 일본이 제로죠. 그리고 미국은 뭐 월등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은 총으로 하는 자살이고 까만색은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건데 한국은 총기에 의한 살인이거나 총기에 의한 자살이 없죠. 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자살이거든요. 총기와 관련된 자살로 보면 한국은 총으로는 안 죽지만 다른 방법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는 자살 및 가정폭력의 도구이지만 총기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거나 덜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인사건을 보는데 한국이 제일 낮은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중간 정도의 한국이 있죠. 근데 빨간색이 총기에 의한 살인이고 하얀색이 총기가 아닌 살인인데 보시면 우리는 총기가 없지만 총기가 아주 자유로운 나라들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살인이 더 많다. 우리는 지금 대개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살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폴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탈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훨씬 살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멕시코가 총기가 없는데도 많이 이제 살인을 하죠. 그래서 총기가 반드시 총기 없으면 칼로 죽는 거고, 칼 없으면 뭐 농약으로 죽는 거고, 주먹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제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총이 많으니까 총으로 죽이는 게 제일 많죠. 근데 누가 많이 쏘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총기로 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18세와 20세가 4세가 제일 많고요. 14에서 17세 중학생들도, 중고등학생도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30대만 넘어가도 철이 나서 총기에 의한 남을 살해하는 게 적은데, 되게 10대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미국의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일으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망 숫자만 보니까 그런데 부상 숫자까지는 훨씬 더 많죠. 근데 보시면 사실은 남을 살해하려고 그랬을 때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기 자살할 때는 많이 죽죠. 그래서 자살에 의한 사망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고고요. 마지막에 경찰이 죽이는 거는 다른 죽인 거에 비해서 워낙 적은데 공권력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죽어도 사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서는 아예 거의 표시도 안 나는 비중인데 한두 명만 억울하게 죽으면, 왜냐하면 거기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인종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고, 미국 사람들 보시면 누구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갖게 됐느냐, 특히 미국의 총기 사건에서는 죄수들한테 물어보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은 게 35%, 빌린 게 3%, 뭐 훔친 게 9% 그래가지고, 드럭딜러한테 받은 게 15%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샀다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잘 미국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느냐 하면, 총기 규제를 해봐야 다 이렇게 다른 경로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 규제를 했던 미국이나 호주 보면 총기 규제가 있었다고 해서 총기에 의한 살인이 줄지도 않았고, 호주 같은 거 보면 규제 있던 데서부터 그 전에부터 감소하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94년, 2004년, 2014년에 우에는 공화당 사람 중에서 빨간 쪽이 공화당 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공화당 지지 중에서 중도적인 민주적인 하는 게 있고, 밑에 민주당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하고 중도적인 지지하는 쪽을 보면 중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되면서 갈등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정치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요새 국민의힘 당인가요? 거기서 중도를 잡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중도가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지금같이 진영 논리가 팽배하고 진영 대결이 많아진 사회에서 중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국의 같이 우리보다 훨씬 신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잘 믿지 않고, 이런 것들도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가 고질화된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쉽게 공약을 하지만 이 총기 문제 하나, 그 많은 1년에 뭐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베트남에서 죽었던 인구, 군인들의 뭐 몇 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총기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총기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도 통계를 너무 왜곡하는 거다, 이런 걸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떤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통계를 편집해서 이렇게 시선을 흐리는 일들이 얼마나 쉬운가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